지금 언론이 뭐 특히 JTBC, MBC 계속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넣고 싶어서 황금폰에 뭐 2만 장의 사진 중에 김건희 여사가 5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자, 민주당이 그 15일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의 징역형을 때려 맞고는요, 좀 뭔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발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재명의 손절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지금 당사를 팔아서도 메우지 못하는 434억 국고 반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사가 한 340억 정도, 434억을 토해내기 위해서는 또 한 100억 정도가 모자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이재명 네가 갚아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고 지금 며칠 남지 않은 25일에 또 위증교사,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더 강력합니다. 앞서 유창훈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는 이제 골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18일 보니까요,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어찌됐든 괴롭혀야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지만 조기 대선을 성공시킬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434억을 토해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다 라고 몰고 가고 있는 게 지금 좀 절실해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꼬리 자르기 숫자로 권력과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은 이제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범죄 집단이다라고 직격하면서 대변인이 나와서 김영선 그 공천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맞네? 라는 그 이준석이 유도했던 그 통화 녹취가 이거는 공천 개입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절박함이 좀 묻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이 처음 터지기 전부터 이준석이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들어간 녹취는 5월 9일 땡땡시 20분, 그러니까 밤 12시 20분에 이준석이 유도 문자를 보내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공천 상황에서 이준석이 이제 공천에 대한 뭐 개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알리바이 격으로 이제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올 화살을 다른 데 쏠 수 있는 뭔가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게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똥줄이 땡기는 누가? 이준석이 지금 다급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게 논리적으로 지금 비약이고 이제 진실들이 반박당하고 있는 것에서 퍼즐이 맞춰지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도 항상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의 그 휴대폰 3개 USB 하나를 제출했다고 했죠.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난 9월에 포렌식 업체에 들고 갔던 휴대전화가 지금 복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금폰이다 라는 것도 포함됐고,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한 갤럭시 또 이제 복구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진 파일이 한 2만 장 나왔다라고 합니다. 복구된 사진과 메시지 일체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 5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명태균 씨의 전화기 사용 시기가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그러니까 22대 총선의 공천 신청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고, 실제로 칠불사회동에서 이준석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전략을 논의했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대화까지도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복구된 파일 안에 주요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이 폰 안에는 이준석의 그런 부정, 그리고 그 부정을 숨기기 위한 그런 전략, 논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창원지검이 지금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꽤나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김소연의 변호사가 사실 변호인으로서 사실 그 명태균 씨, 지금 대한민국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명태균 씨를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언론과 접촉을 조금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이 언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말은 이게 그냥 일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명태균의 그 의혹을 다른 길로 지금 시선 분산을 하고 본인에게 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밖에서, 이제 명태균 씨는 구속됐고 이준석이 밖에서 지금 언론 작업질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굉장히 똑똑한 방법으로 언론을 이용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면요, 저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인 할배 저격하고요. 김종인 사단으로 불리면서 김종인에게 용돈을 받았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김재섭, 천하람도 조용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면요, 이 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굉장히 이제 따갑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그 지금 구속되기 전에, 그리고 수사를 받겠다, 의혹이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민 담화 있을 때 너무 면목이 없다, 너무 죄송하다라는 글을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요때도 이준석과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핸드폰에는 자국이 남으니까 선불폰을 이용했다라는 거. 이게 사실 명태균 씨의 구속에 굉장히 큰 결정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려보면 이 명태균 씨의 구속에는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의 구속까지 지금 누구의 폭로로 시작이 됐냐고요.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의 시작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명태균 씨가 지금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틀에서 명태균이 생각했던 이준석, 김종인과의 삼각동맹이 깨졌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김소연 변호사가 선택됐다라는 게 아마 이준석이 지금 펼쳐낼 그런 거짓, 본인의 방어막에 가장 두려운 존재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은 그동안에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들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에 다 반박당하고 있죠. 자, 이준석 함성득이라는 사람이 언제 나오냐면요, 2024년 5월 7일에 뜬금없이 나옵니다. 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이었죠. 민주당의 공관위원장과 함께 이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추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역할을 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추천권을 제안했다라는 등 이런 발언을 막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영수회담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관심이 집중될 때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범죄 피의자의 위치에 있는 이재명과 만난다라는 건 사법부에 다른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깨지는 상황이었고, 그때 돌롱 함성득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이제 여당 진영에서 본인이 마치 책사처럼 나왔던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해당 발언 한 적 없고 용산도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고요. 이게 그 관계성이 만일에 1이라면 지금 많이 언론에서 부풀려져서 한 10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건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윤상현과 연결고리의 함성득, 그리고 이준석과 명태균이 뭐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요쪽에서 한번 보면요, 함성득, 이준석, 명태균이 또 삼각 동맹입니다. 그 내용을 김소연 변호사가 좀 파악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요.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에 대해서 공천 상황에서의 많은 일들 나 알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명태균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같이 들어갔죠. 근데 갑자기 증거인멸 염려 부분에서 검사님이 PPT를 띄웠는데, 명태균 씨가 선불폰으로 사용한 내용이 띄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불폰으로 누구와 통화했냐? 이준석과 함성득이랑 통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통화를 하면서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PPT로 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과 함성득이 출연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 검찰의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PPT에 띄워진 게 2021년 5월 16일 머니투데이와 미래항공연구소가 의뢰해서 PNR에 조사를 합니다. 그때 무선전화 100%를 돌리죠. 그때 처음으로 이준석이 당대표 1위를 합니다. 그 다음 돌풍 치고 들어오고 남성에 뭐 치고 들어오면서 TK에 뭐 40%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 와!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때 당원을 깠을 때 나경원이 1위, 그 다음에 2위가 이준석이었고 굉장히 차이가 좀 크긴 했죠. 아무튼 그때 1등한 여론조사를 실질심사 때 PPT로 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여론조사, 이 부분이 여론 마사지가 있었다라는 것, 이 압도적인 1위를 하게 되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검찰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게 조작된 여론조사, 검사는 그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김소연 변호사가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다. 왜냐면 검찰 측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케이스로 PPT를 2021년 5월 16일자 이준석이 첫 1위를 한 것을 띄웠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오천 당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데 명태균이 어떻게 해준 거 다 알잖아. 이준석이 여론조사하고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준석은 무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받은 적 없다라고 본인은 뭐 바락바락 우기는데, 총 전당대회 기간 동안 7번의 여론조사가 있죠. 이 미래한국연구소 PNR이. 그런데 이준석이 여기에 힘받아서 전당대회 때 계속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의뢰한 적이 없다. 이준석 측도 의뢰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의뢰한 적이 없다. 그럼 누가 의뢰했냐라는 거죠. 돈을 안 줬다라는 것. 뭔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돈을 안 주고 뒤에 이제 행사 진행 다니면서 3천만 원짜리 행사비 받고 그거 이제 저쪽으로 바로 돌리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있는 그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창원 의창구에 꽂을 때 그때도 의혹이 있죠.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에 이제 의원이었는데 또 야인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의원을 계속 쭉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의원을 안 하는 일반인 신분에 있었어요. 그 일반인 신분에 있을 동안 또 3년의 국민의힘 당원 정지를 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이 김영선 의원이 부활해서 창원 의창구에 꽂힙니다. 이때 이준석이 야, 공표든 미공표든 김영선이 이기든 여론조사 갖고 와봐. 그것도 다 이준석이죠. 3일 만에 이 수치를 만들어가지고 이준석에게 줘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함성득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함성득 교수한테 줍니다. 그래서 함성득이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또 보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준석이 이런 말을 하죠. 사무총장한테 얘기해서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을 얘기하겠다라고 했던 그 정확한 워딩이 나와 있는 카카오톡까지
이 김소연 변호사가 봤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제 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들고 있는 카카오톡이 이준석이 거의 뭐 똥오줌 쌀 정도로 사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근데 왜 김소연 변호사가 언론과 접촉을 하냐면 이준석이 조금 심하게 까불고 있어요. 막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했다 이러면서 김태우도 있고 포항시장도 있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언론에 나와서 야, 검찰이 있잖아. 이준석 네가 그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략공천 뭐 하겠다라는 그런 카톡 검찰이 들고 있더라 이러면서 소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은 깨갱하고 이제 조용한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판에서 언론이 장난을 안 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바람을 막고자 이런 폭로를 조금씩 던지는 거죠. 지금 이준석 잠 못 잡니다. 이준석 얼굴 보니까 형편없이 사갔던데요. 그리고 이준석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돼서 이기는 여론조사 갖고 와라 지시한 그 카카오톡이 보니까 2022년 4월 2일, 4월 4일, 4월 7일이었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해버려요. 이거 이준석 오늘부터 또 잠 못 잡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뉴스토마토 기자와 대화하는 게 지금 뭐 쇼츠 짤로 막 돌고 있는데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핸드폰 뭐 백업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 저장돼 2020년 6월부터 다 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카카오톡 용량 얘기하고 명태균의 문자는 없고 막 이러는데 이제 하여튼 뭐 이제 끝났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이준석이 소환조사 받는 과정에서 저는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민간인이잖아요. 이 명태균 씨가 민간인인데 이 민간인에게 아주 내밀한 그 공천에 관한 정보를 주고 정보를 조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빠박하게 있다는 거죠. 이러면 저는 피의자 전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명태균 씨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있었고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검찰에서 질문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이준석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준석과 비율로 짜지자면 한 1대9 비율 정도로 이준석에 대한 포지션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도 이준석에 대해서, 증거도 이준석에 대해서 더 많다라는 거. 지금 언론이 뭐 특히 JTBC, MBC 계속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넣고 싶어서 황금폰에 뭐 2만 장의 사진 중에 김건희 여사가 5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만 개 중에 5개 봤자 0.2% 조금의 비율 가지고 뭔가 크게 확대를 하는데 이것보다 거의 뭐 9의 비율로 이준석께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라든지 보면 명태균 씨가 통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이 성상납에 관련돼서도 이제 구명 로비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이제 들통날까봐 지금 막 이 순간까지도 막 거짓말을 하면서 젠더 이슈로 좀 전환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소연 변호사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